권리 장소에 대한 대단히 의미 있는 말씀을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 더 왜 상암동 권리 장소가 부적절한가, 또 왜 옮겨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양대학교 김웅순 교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기술학과 김웅순입니다. 저는 주최 측에서 제가 잘 알 수 있는 전문 분야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 주문을 받은 날이 설 마지막 날이었어요. 부랴부랴 자료를 찾아보고 그랬는데 평소에 좀 관심이 없었던 탓에 좀 미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좀 말씀드릴 체계는 이렇습니다. 먼저 접근성 차원에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 시설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런 대통령 기념관이라고 하는 프레지던셜 라이브러리라는 시스템이 가장 잘 갖춰져 있는 미국 얘기를 좀 해보고, 그다음에 대안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접근성이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우리 국토공간이나 서울에 있어서의 위치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교통 접근성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접근성하고 차량 접근성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적인 접근성 차원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유사한 시설들과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인 접근성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계획부지인 상암동 산 26번지는 인근에 대중교통 시설로서 경의선 수색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6호선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이 있습니다. 수색역 같은 경우는 1km,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은 1.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도보를 걸을 경우 직선 거리로 따졌을 때도 상당히 가까운 거리라고 볼 수 없는데 20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근데 현대 한국인들이 20분이라는 거리를 걷지 않습니다. 10분 정도 걸으면 힘들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걸을 수 있는 거리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거기다 보행 체계라는 것이 지금 직선으로 얘기했을 때 1.2km지 굉장히 둘러서 가야 됩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의선 같은 경우에는 배차 간격이 일반 전철하고 달라서 20분 간격입니다. 평소에 출퇴근 시간은 10분 시간인데 평상 시간이 20분 간격이기 때문에 제대로 기능하는 데는 역시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철 외에도 버스를 통한 접근성을 생각할 수 있는데 500m 반경에 한 12개 정도의 버스 정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갈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서울에서의 일반적인 입지로서도 이렇게 좋은 교통 접근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좀 가까운 접근성을 갖는 정거장은 열병합 발전소 정거장이 하나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하다고 볼 수 없는데 더더군다나 이것이 기념시설이라면 이거보다는 접근성이 양호해야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접근성 차원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입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접근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김대중 기념시설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대중 도서관 같은 경우에 홍대 입구역에서 도보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접근성이 양호하죠. 그다음에 김대중 컨벤션 센터 같은 경우에는 물론 광주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명에 전철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백범 김구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5호선 동덕역과 6호선 효창공원역에서 한 6-700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여기는 지금 상암동 부지하고는 달리 도심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버스를 통한 접근성이 상당히 양호하다. 그래서 상대적인 접근성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상암동 부지는 접근성이 불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별 접근성이 양호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럼 대중교통 말고 차량을 통한 승용차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강변북로에서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양호하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시설 계획이 주차 규모가 15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주차 시설 15면 아마도 시립도서관을 위한 것이지 기념시설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측면에서 접근성이 불량하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시설상의 문제에 있어서 봤을 때는 지금 이 시설이라는 지금 박정희라는 인물에 대해서 평가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지금까지의 평가라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주관적이고 편파적이고 감정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평가 이전에 연구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통해서 엄정한 학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그 다음에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상당히 감정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인프라가 중요하다는 뭐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이 박정희 기념관은 아마도 그러한 박정희 연구, 박정희 학의 인프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 교육 기능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와 관련된 시설은 360평 전시 기능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연구 교육 기능이 감당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얘기죠. 특히나 지금 현대사회는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고 근데 이 전시 기능만 있다는 것은 일방향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모든 것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서는 박정희라는 인물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제한이 있다. 연구하는 데서 제한이 있다. 더더구나 360평이라는 전시 면적만 가지고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귀중한 사료들마저도 다 이것을 전시를 하고 제대로 보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18년이라는 재임 기간을 가졌는데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시실 외에 컨벤션홀이나 세미나실, 회의실 이런 것들이 최소한도로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규모에 있어서는 지금 이 건물이 1591평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박정희와 관련된 시설 면적은 360평 전시실. 그래서 22.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뭐냐? 도서관이죠. 근데 뒤에서도 다시 말씀드리는데 대부분 미국에 있어서의 대통령 기념관이라는 것은 이름이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도서관 및 박물관, 또는 기념관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착각할 수 있는 것이 그냥 도서관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건 독서실입니다. 시립 도서관인데 아마도 거기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려고 공부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박정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상대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김구기념관이 전시실이 730평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대중 기념시설은 굉장히 파워풀한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왜소한 규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국격이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박정희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우리가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시설을 좀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구조물의 상징성이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건물이 아니라 우리 대통령을 기념하는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건물 자체가 조형물로서 상징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링컨 기념관 얘기도 나왔는데요. 케네디 기념관 같은 경우 35m 높이의 유리 파비리온 부속 건물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물론 루블 박물관에 있는 유리 피라미드에는 버금가지 않지만 굉장히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멋지고요. 장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 가지 이 상징성은 뭐냐면 지금 설계를 어떤 분이 했는지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이 건축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케네디 기념관 같은 경우에 IMP라는 지금 건축가 세계에서 딱 한 명만 꼽으라면 그 사람을 꼽습니다. 중국계 미국인 건축가인데요. 물론 그때는 이 유명한 건축가는 아니었어요. 무명이었는데 그 이후에 실적을 쌓아서 굉장히 우수한 거장으로 성장을 했죠. 뿐만 아니라 Architectural Advisory Committee, 건축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케네디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의 유명한 거장들을 다 모셔서 건축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정도로 굉장히 신경 써서 그 면면을 보면은 건축을 좀 아시는 분들은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루이스 판이라든지 이스판디아로의 알바르토 루치오 코스타, 단깨겐조. 그래서 국경을 초월해서 전 세계의 거장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과 함께 IMP가 같이 그 케네디 기념관을 만든 겁니다. 이 정도의 상징성은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